안녕하십니까. 김영필의 김은서입니다. 1학년 학습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쭉 총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신입학과 편입학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직도 혹시 결정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입학과 편입학에 대한 전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선택한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적으로 1학년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신입학과 편입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학과는 전혀 다른 대학 편입학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코스 얘기할 때는 신입학과 편입학에 대해서 세 가지 코스 얘기할 텐데, 편입이 굳이 꼭 유리한가 궁금하죠? 재수를 할 수도 있고 반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신입학보다는 편입학이 왜 좋은가? 또 수험 대상은 누구랑 경쟁해서 어떤 학생들이 주로 편입학에 준비를 하는가? 세 번째, 현재 진짜 몇 명이나 뽑고 있는가? 신입학처럼 많은 학생을 뽑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조금 뽑아서 그쵸? 오히려 경쟁률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닐지, 여러 가지 잘못된 속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입학이 굳이 유리하냐고요? 왜 유리합니까? 보세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입학은 한 번뿐이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수시 또는 정시 한 번뿐이 대학을 지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편입학은요, 대학들을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양궁대에 나가서 관역을 딱 한 번 쏘고 그 점수로 여러분이 당락을 결정해야 되나, 아니면 10번, 많으면 20번까지 쏠 수 있어요. 10번 또는 20번 쏜 다음에 그 10번, 20번 쏜 중에서 가장 잘 맞은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의 기회입니다. 10번, 20번 쏜 거 중에 가장 좋은 점수가 내 점수라고 하면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편입학이 신입학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입시를 해보셨기에 알겠지만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언어, 외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렇죠. 국사, 역사, 세계사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물론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편입학은 아주 단순해요. 영어, 수학입니다. 단 문과는 영어, 그리고 이과에서도 영어, 수학인데 영어, 수학 중에서도 영어만 보는 데도 있고 수학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어요. 영어나 수학 또는 문과는 영어, 이과는 영어와 수학 또는 영어, 수학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적 향상시키는데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영어하고 수학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외국어, 영어 계속 공부하셔야 되죠. 미리 제대로 공부해 준다면 편입학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 포기자에서 그렇죠? 영어를 전략적으로 잘하는, 그렇죠? 영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왜 유리한지. 그럼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수능이 1등급부터 9등까지 있죠. 1, 2등급의 요 친구들, 그렇죠? 정말 1등급에 꼭대기 있는 친구들, 요 학교, 요 꼭대기 있는 요 친구들이 어디 가죠? 최상위권 대학교, 소위 스카이에 가게 되는 거죠. 스카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2등급에서 중상위권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진 학생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속물적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재수와 반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원래 이 부분에서 있었던 친구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요, 3등급 이하에 있던 친구들은 다시 1등급 학생들하고 경쟁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다시 1등급에 여기 꼭대기 있는 학생들이 새로 또 채워지고 새로 또 채워지고 새로 또 채워진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1년 더 했다고 3, 4등급 학생이 최상위권으로 가는 학생이 아닙니다. 솔직히 더 정당하게 얘기하면 요 꼭대기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아시죠? 1, 2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굉장히 10년 넘게, 그렇죠? 굉장히 준비되어 온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뛰어넘어서 최상위권으로 가기가 힘들죠. 보통 어쨌든 요 1, 2등급 안에서 모든 중상위권은 끝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편입학의 대상은 일단은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그렇죠 오게 됩니다. 이 이하의 학생들이 그렇죠 재수와 반수를 포기하고 편입으로 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상위권, 중위권, 그렇죠 하위권 대학들이 다 그렇죠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경쟁에 대한 수준은 우리가 입시에서 최상위라고 했던 부분 학생들을 일단을 제껴놓고 이 안에서 4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연대, 고대, 그렇죠?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그렇죠? 탑7 학교들을 다 그렇죠?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렇죠? 상위권 대학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이 도전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게 작년도 총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54개 대학교에 대한 그렇죠? 그 경쟁률입니다. 16, 17, 18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학사 편입이 11, 일반 편입이 10이에요. 그럼 12대 1 정도. 여러분이 일반 편을 만약 준비하실 거니까 12대 1 정도라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무슨 결과가 나오면요. 적으면은 5개에서 많으면은 20개까지도 그렇죠. 지원이 가능해요. 이건 완전히 수학적인 얘기지만은 12대 1이라는 거는요. 12개 학교에 지원하시면은 뭡니까?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반드시 합격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7개 학교를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경쟁률은 1.82대 1.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입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꼭지 말씀드렸죠. 왜 편입학이 신입학보다 유리한지. 첫 번째,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수가 무지 적고요. 한 과목 아니면 2과목이고 또한 그렇죠. 여러 개 복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붙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입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을 그렇죠. 일단 제외시키고 우리끼리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1년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원점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합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집 민원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복수 지원한다는 게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거죠. 물론 난 상위권 아니면 안 가 이럴 수 있겠지만 보세요. 소신 지원, 전략 지원, 안전 지원 이 세 개를 잘 조합해서 충분히 여러 학교에 지원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제 편입학과 신입학에 대한 그 비교를 들으신 다음에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상위권 공략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편입 영어는 보세요. 구성이 수능이나 토익이나 토플, 탭스과는 달리요. 읽기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읽기. 읽기라는 거 뭡니까? 그렇죠?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이 네 가지 영역뿐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만큼 이게 학교에서 얼만큼 그렇죠? 그렇죠? 원서를 읽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학 시험들보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읽기 영역만의 학술 지문만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렇죠?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학술적인 지문으로 기출문제 나왔던 걸 중심으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상위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1학년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학년을 끝나고 2학년이 되면서 학교를 병행하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학교를 병행하면서 수험생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적은 뭡니까? 그렇죠. 일단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면은 그렇죠. 그 마음을 굳게 먹은 거에 대한 가장 큰 적은 시간입니다. 학교 생활과 수험 생활을 병행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3월달 이제 2학년 됐어. 2학년 3월달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편입을 준비해야지. 학교 생활을 병행해야지. 가장 힘든 게 두 가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휘력입니다. 어휘를 같이 늘려가면서 그렇죠?
고득점을 유지하면서 상위권을 붙잡기 힘듭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풀타임으로 수험 생활하는 친구들보다 맨날 단어 외울 시간이 적기 때문이에요.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수험 생활 전에 어휘만 잡아놓는다면 여러분 정말 100% 장담드립니다. 그렇죠? 어휘가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경험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법, 논리, 독해는 저절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활 시작하면 문법은 정말 많이 합니다. 문법은 문제는 많이 이론도 많이 배우는데 그렇죠? 어휘는 대부분 그렇죠? 자습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 혼자 하는 싸움을 미리 1학년 때 준비해 놓고 가신다면은 그죠? 수험생활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하는 건 풍부한 어휘력. 여러분이 1학년 때는 풍부한 어휘력만 잡아놓으신다면은 상위권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기본편 어휘편, 그다음에 SAT 어휘편, 그다음에 복합통 2, 3, GRE 수준 어휘편, 그리고 마지막에 관용 수거까지 여러분들이 그죠? 1학년 때 어느 정도 100% 아닙니다. 80에서 90% 정도 마스터 해놓은 다음에 그죠? 수험 생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신다면은 장담합니다. 원학교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나갔으면 최상위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편화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아까 뭐가 말씀드렸었죠? 편입 영어가 영어로서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이 심오합니다. 내용이 학술적이기 때문에 어느 학생들은 어학을 굉장히 잘해요. 외국의 경험도 있어요. 근데 단어에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그 한국어 단어 뜻을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어휘력을 메인으로 하면서 뭡니까? 시즌 1, 시즌 2의 이 배경 지식.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만 알고 있으면요. 글은요. 내가 아는 내용의 글이 있는 것과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의 글이 있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정치, 경제, 사회, 철학, 그 다음에 문학예술, 자연과학, 역사 이 파트에 대해서 편입의 기출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조감해주는 그렇죠? 배경지식 백과사전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강의를 병행해서 들으시면서 1학년 동안 이 두 개 풍부한 어휘력과 그렇죠? 배경지식을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수험생활에서 항상 가장 상위권에서 계속 남들보다 몇 발짝을 앞서 나가면서도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고 학교를 병행하면서도 뭡니까?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렇죠? 수험생활의 그렇죠?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심을 하셨다면 그 결심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도전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할 때도 머뭇거리지 않게 됩니다. 훌륭한 결심 존중합니다. 그 존중받는 결심에 대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 목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가신다면은 그렇죠? 여러분의 이번 결심의 마지막은 그죠? 환한 미소로 그죠? 충분한 만족감으로 보답받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1학년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